에서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기출문제인데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보시면은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로 오른 것은. 자, 기기장치의 구입 가격이 5천만 원이고요. 자, 운송 비용도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또 설치비나 시운전비도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기장치 취득한 이후에 사용에 필요한 이런 직원 교육비가 들어갔다? 이거는 취득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5,250만 원. 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 자, 2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설치 준비를 위한 지출도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 재산세라든지 또 이런 종합부동산세 여기 써 있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보유하는 단계에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자,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런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당연히 포함하죠. 그러면 A, C, 그리고 E니까 4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액법으로 가정하세요. 자, 우리 정액법을 하게 되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봐도 생산량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 문제 보실까요?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만 원을 기록했대요. 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이니까 자산이 그것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거 틀렸죠? 자, 또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했기 때문에 비용이 커지니까 회사의 순이익은 줄어들고 그만큼 자본도 감소했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맞는 표현이네요. 자,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을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부채가 아니에요. 부채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기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 31일 중에 10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 원인 기기장치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기기장치 취득 부대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 자, 여러분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평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업의 선택인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정액법을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기 회계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0월 1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정액법이니까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그렇죠?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잔존가치는 취득원가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0만 원을 빼고요. 잔존가치 100만 원 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연수 내용연수 보니까는 내용연수가 5년이네요. 그렇죠? 그럼 내용연수 5년인데 지금 부대 비용으로 50만 원을 또 지출했으니까 요 550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 550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의사항은 뭐냐 하면 10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올해 12달을 다 쓴 게 아니죠. 10월부터 12월 말일까지만 사용한 거니까 10개월만 사용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개월만 사용한 거니까 12분의 10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금액이 10, 12, 10이니까 12분의 3개월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나요? 2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에 1차 회계년도에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1차 년도니까 어차피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러분 보니까, 자, 취득원가 375만 원이죠. 자, 잔존가치는 우리 정률법 같은 경우에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률이라는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네요. 그렇죠? 곱하기 정률이 0.45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대요? 보니까 169만 1250원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자, 7번인데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교재 쪽수로는 76쪽이네요. 그럼 76쪽. 자, 그럼 보니까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적지요. 그렇죠. 여기 잘못됐죠. 자,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 기간 동일하게 계산한다? 아니죠. 그건 정액법이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로 인식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은 것 같아요. 그쵸? 감가상각 누계액은 부채가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럼 답이 4번 같은데, 그렇죠?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 그러니까 자산이 소멸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뭐 정액법으로 할 건지 정률법을 할 건지, 우리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할 건지, 가속상각 할 건지, 뭐 생산량 비례법을 할 건지, 이런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정액법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정액법으로 쭉 가야 되는 거죠. 정액법 하다가 정률법 했다가 생산량 비례법에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소멸 형태가 급격하게 변했다 그러면 우리 회계 변경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 하여튼간 그렇지 않다면 매기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니까 4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에 있다. 자, 취득원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에 대응시키는 걸 이렇게 취득원가의 배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정률법은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을 많이 했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니까 이것도 잘못됐네.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그렇죠? 2번이네요. 3번에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계상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제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제품 제조와 관련이 없는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품 제조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 원가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 아까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매기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9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죠.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 부동산도 이건 사용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니까 이것도 안 합니다. 답은 3번이죠. 이런 공장의 생산 설비 같은 거는 당연히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여러분. 자, 아래 건물과 관련한 지출 중에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거나 또는 뭐 보강 공사를 했거나. 근데 여러분 건물에 부분적인 어떤 페인트 칠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렵죠. 이런 건 수익적 지출의 사례에 해당이 되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계 연습 문제. 자, 이거는 여러분 연습장이나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메모를 해보세요. 연습장이나 8월 1일 날 당사하는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서 차입금 이자 비용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걸 다 자산화하기로 했대요. 자본화라는 건 자산화라는 얘기예요. 자, 이 건물의 착공일, 공사가 시작된 거는 1월 13일이고 건물이 완성되는 거는 내년도네요. 그러면 올해 23년도 8월 1일이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 7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현금 700만 원.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분계해라. 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정률법이네요. 그럼 정률법은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정률법은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니까 요 기초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니까 전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 9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정률법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정률 0.45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947만 1,000원이 나온대요. 947만 1,000원. 계산기를 한번 이렇게 꼭 눌러보세요, 여러분. 947만 1,000원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요거는 자, 감가상각 분계를 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날짜가 이게 12월 31일입니다. 기말에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요 금액 947만 1,000원. 그렇죠. 대변에 감가상각 그렇죠. 누계액 저는 약자로 쓸게요. 그냥 947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 21일 공장 이전을 위해서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어 취득세 등 관련 소요 공과금 7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니까 건물이 완공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취득세니까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니까 이건 취득 원가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건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로 잡아주시고요. 750만 원 건물로 잡아주시고 뭘로 지급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건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어야 되지만 완공이 됐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로 잡아주시는 게 맞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7월 7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수연전자에서 200만 원에 구입하고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에어컨 설치 비용 25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바로 지급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뭘로 처리해요? 그렇죠. 비품으로 처리하죠. 비품이라는 자산이 200만 원에다가 25만 원까지 더해서 225만 원에 취득이 된 거고 200만 원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니까 미지급금이고 25만 원은 뭘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보통 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25만 원은.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5번입니다. 자, 8월 19일. 자, 전자부품용 기기장치를 성능 저하로 폐기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 처분했다고 하는데. 자, 차변에 있던 기기장치를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 갖다가 팔았으니까 자산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처분했을 때는 자, 우린 누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3,500만 원을 다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 쌓여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변에 쌓여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나와 있죠. 요 금액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대변에 있는 거니까 차변으로 다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폐기한 거죠. 폐기한 거니까 자, 폐기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때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 그 82쪽에 해답지에 보면 여기 보통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오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35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입니다. 자, 10월 1일 한섬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고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공채의 여러분 현재 가치가 18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8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산 거죠.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20만 원이 지금 나갔어요. 그쵸? 자, 이 채권은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구분하겠대요. 단기 매매증권은 뒤에 가면 배우니까 가볍게 우선 제목 정도만 보세요. 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채권 자산을 구입한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얼마짜리냐면 18만 원짜리죠. 근데 이걸 얼마에 샀어요? 20만 원에. 그럼 2만 원만큼은 이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한 거죠. 그럼 이건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 우리 뭘로 처리해요? 이 차량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우리 채권의 강제 매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7번입니다. 자, 7월 8일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한 1차 중도금 3천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7월 8일 이 시점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럴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지금 건물을 직접 짓고 있는 과정에서 돈이 미리 나간 거니까 이럴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이고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뭐겠어요? 그렇죠. 현금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8번으로 가볼까요? 자, 7월 3일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기장치 수리비로 1,500만 원을 한국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기기장치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건 여러분 수선비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뭘로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기기장치로 하셨어야 되는 거죠. 1,500만 원 기기장치.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9번 문제입니다. 자, 9월 10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운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기증받았대요. 근데 토지의 지금 시세가 4천만 원짜리래요. 자, 토지를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됐겠죠. 4천만 원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됐고,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이익을 우리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잘했어요.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 자, 항상 여러분 강의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자, 오늘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